마트에 가면 다양한 상품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과자 코너에 들어서면 종류도 다양한 데다 맛이 궁금해지는 신제품까지 잔뜩 진열돼 있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곤 하죠. 다들 과자 코너 앞에서 어떤 과자를 살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코로나 불황 속에서도 놀라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제과 브랜드가 있습니다. 최근 최대 실적을 경신한 오리온.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은 사드 사태로 인한 대중 수출 제한 이후 지난해 다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죠. 여러분은 오리온 하면 어떤 과자가 떠오르시나요? 초코파이, 포카칩, 이들은 오리온의 대표 상품이죠. 오리온은 매출액 기준 상품 라인업이 두터운 편이라 대표 상품 외에도 꼬북칩, 오징어 땅콩 등 여러 제품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꼬북칩의 경우 2017년 첫 출시 때부터 히트 상품 반열에 올랐는데 지난해 9월 세 번째 맛으로 출시한 초코 추로스 맛까지 2020년 하반기 최고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죠. 지금은 스낵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인정받아 미국 바이어들에게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판매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속해 있는 오리온. 누구나 좋아하는 제품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리온은 초코파이를 포함한 대표 상품의 압도적인 성과로 제과업계 매출액이 마이너스를 보였던 재작년에도 유일하게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17.7%를 돌파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반도체 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식품업에서는 5%의 수치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오리온이 달성한 약 18%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은 주목받기에 충분하죠. 삼성전자가 15.5%, SK하이닉스 4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이 15.7%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놀랄만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1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5.7%나 급등한 것도 투자자들이 오리온의 기업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죠. 18일 대신증권은 오리온의 주가에 대해 역대급 펀더멘탈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6%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인도 법인 가동 개시와 함께 내년 러시아 2공장 완공 등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지난 23일에는 인도 라자스탄주 공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는데 오리온 인도 공장은 중국 5개, 베트남 2개, 러시아 2개에 이어 설립된 10번째 해외 공장입니다. 오리온은 인도 공장 완공을 계기로 13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광활한 영토로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인도 신시장 개척을 가속화할 계획이죠. 오리온은 코로나19에도 훌륭하게 대응해냈죠. 외출은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자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베이 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11월의 옥션 스낵 판매량은 전년 대비 71%, 지마켓은 25% 증가해 온라인도 오프라인만큼이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장이 됐죠. 오리온에서는 이를 공략하기 위해 온라인 전용 제품을 선보이며 한 달 만에 25,000세트, 6개월 누적 판매량 12만 세트를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죠. 초코파이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한 복숭아맛, 초코파이와 해피베리 쇼콜라 등의 신제품도 국내외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지난 설 명절에는 온라인 전용 한정판 선물 세트를 출시해 전년 대비 선물 세트 매출이 3배가량 증가했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이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기 위해 안주형 스낵을 선택하는 점, 휴가 때 가자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스낵 매출이 높은 여름이 제과업계의 성수기에 해당하는데요. 제과업계의 통상적인 특징과 반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리온의 맥주 안주 3대장으로 불리는 포카칩, 오징어 땅콩, 태양의 맛 선 제품의 겨울 매출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오리온, 이유가 다 있었네요. 특히 중국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비상식량으로 초코파이를 쟁여놓은 소비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이 딱 들어맞은 것 같죠? 오리온은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전략 구매팀을 구성했는데요. 이 팀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법인이 각각 제과 원료를 구매했던 기존 방법에서 탈피해 국내 법인이 한꺼번에 원료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대폭 개선했죠. 오리온은 국내에서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지만 이를 통해 해외 시장의 경우도 중국 법인 매출이 한국 본사보다 많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남다른 사업 전략 덕분일까요? 오리온이 중국에서 거둔 성과는 정말 대단했죠. 지난 1월 오리온의 중국 매출액은 1,641억 원, 영업이익은
161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4%, 502% 증가했습니다. 명절 물량이 반영된 것을 감안해도 기대 이상의 성적이죠. 모든 카테고리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이 매출액은 87%, 스낵 매출액은 66%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커머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호재가 됐죠. 1월 중국 법인 이커머스 매출액은 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어나 전체 매출의 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상황에 대해서는 비딩 체제와 소싱 다각화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어 높은 영업이익률 수준 유지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오리온은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매대 점유율을 확대하며 존재감을 키워왔죠. 지난 1월 오리온은 양산빵, 송송 로우송 단가오를 출시하며 중국 현지 대용식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간편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길 원하는 현지 소비자 니즈에 맞춰 영양을 강화한 빵을 선보인 거죠. 중국인이 즐겨 먹는 닭가슴살 로우송을 빵에 올리고 20% 함량의 달걀을 더해 맛과 영양, 식감을 모두 살렸는데요. 오리온은 양산빵을 시작으로 그래놀라 등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대용식 시장은 1000억 위안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2019년 베트남에서 선보인 세봉은 현지 아침 대용식 시장 공략에 성공했죠.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난해 세봉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0% 이상 성장했습니다. 소시지 맛, 찹쌀 머핀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높인 것도 주요한 판단이었죠. 오리온은 올해 제주 용암수 입점을 확대해 중국 생수 시장을 새로잡을 예정인데요. 출시 때부터 미네랄을 강화한 음용수임을 강조해 생수보다 건강음료로서 마케팅한다는 전략이죠. 중국 생수시장 규모는 약 33조 원에 달하는 큰 시장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리온은 2년 연속 중국 3대 브랜드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요. 중국 고객 만족지수 파이 부분에서는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최근 한복, 김치 등 동북 공정 이슈로 다소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음에도 중국에서 한국의 제품이 사랑받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오리온은 지난해 중국 식품업계의 사회적 책임 평가 행사인 제6회 중국식품기업사회책임연회에서 최고 등급인 사회책임 금정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죠. 오리온 중국법인의 미취학 아동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인 햇살 어린이 교실 운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속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 초코파이 및 큐티파이 총 2000박스와 긴급 구호 물품을 기부했고 전국 아동식품안조 수업캠프 운영, 지역학교 급식 시설 지원, 임직원 자원봉사 등을 진행하며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죠. 정을 상징하게 된 초코파이로 시장을 사로잡은 기업답네요. 유명 기업의 모방 제품을 만들다가 오히려 성공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중국에서 파이 신화를 써내려간 다리식품은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모방하면서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는데요. 1989년 설립된 다리식품은 현재 19개의 자회사에 연간 생산액 100억 위안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짝퉁 초코파이로 시작해 중국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이 된 거죠. 2002년 다리가 출시한 다낭파이는 오리온의 카스타드를 따라 만든 제품입니다. 당시 방부제를 넣지 않고도 1년 동안 보존이 가능한 오리온 초코파이의 파이 기술은 중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고 그 충격은 파이 열풍으로 이어졌죠. 오리온 초코파이의 가격은 14위안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겐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는 가격이었는데 다리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잡기 위해 초코파이의 3분의 1 가격으로 다낭파이를 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연달아 초코파이를 포함한 다양한 모방 제품을 출시해 TV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잘나가던 오리온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했죠. 2003년에는 프링글스가 선점하고 있던 감자칩 제품으로 눈을 돌려 커비커 감자칩을 출시해 당대 최고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죠. 같은 중량의 커비커가 6위안으로 치고 올라오자 부담을 느낀 프링글스가 18위안이었던 제품의 가격을 12위안으로 낮췄지만 결국 다리식품은 프링글스의 판매량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뒀죠. 이후에도 다리식품은 2007년 중국의 유명한 랑차 브랜드를 모방한 허지정을 출시, 2011년엔 일루 땅콩 우유를 모방한 다리 땅콩 우유 출시, 2014년 콩류를 모방해 기능성 음료 러우를 출시하며 모방을 멈추지 않았죠. 다리는 선도하는 제품이 아닌 상품의 후발주자 전략을 기본으로 택했는데요. 현 시장의 학습 모델을 찾아 다방면으로 연구한 뒤 신제품을 비교적 싸게 시장에 내놓은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품 발매와 동시에 잘나가는 스타들을 모델로 내세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것도 전략 중 하나였죠. 다리의 과자 CF를 찍지 않으면 스타가 아니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다리는 모방과 저가 상품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며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다리식품은 2019년 상장기업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서 185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짝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가성비 넘치는 모방 제품을 출시해내고 있는 다리식품은 짝퉁 초코파이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짝퉁하면 중국, 중국하면 짝퉁 아닙니까? 다리식품의 초코파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짝퉁 초코파이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제품 이름도 기업명도 코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코코아랜드, 코코파이, 제품 이름부터 나 짝퉁이다 광고라도 하는 것 같죠? 내용물 크기도 모양도 원조 초코파이와는 비슷한 구석이 없네요. 해외에서도 짝퉁 제품이 넘쳐날 만큼의 인지도를 확보하면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오리온의 초코파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인정?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제가 부분의 끊임없는 연구는 물론 간편식품, 음료 등 다양한 사업 확장에도 힘을 쏟고 있는 오리온.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즐겁게 해준 만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